상둥이라 하더라도 단일화처럼 필요한 쿠션이나 수건이나 뭐 베개, 발 받침대, 어머니가 편안한 자세로 수유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상둥이도 새 상둥이도 모유 수유를 사실은 하실 수 있고요. 외국에서는 더러 많이 모유 수유를 성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하루 종일 젖만 주다가 너무 이 육아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다고 느끼지니까 대개는 혼합을 하거나 분유로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상둥이 출산하신 세 분께서 세 커플이 완전 모유 수유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쌍둥이라 할지라도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가 편안한 자세, 아기도 편안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들을 완전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수유를 하겠다는 엄마의 마음의 끈기와 인내가 있으면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쌍둥이니까 조금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도우미님들이 계시면 훨씬 좋겠죠. 네, 쌍둥이도 모유 수유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처음부터 두 아이를 동시 수유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처음부터 두 아이를 수유를 잘 하실 수 있는 어머님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단일화처럼 한 아이씩 수유를 해봄으로 해서 수유가 어느 정도 자세가 잡히고 아기도 편안하게 수유가 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유의 틀이 잡혔을 때 동시에 수유를 하게 되면 수유 시간을 단일화처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쌍둥이 어머님들도 육아가 훨씬 좀 쉬워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일화가 수유할 때처럼 요람이나 풋볼이나 뭐 이런 자세로 수유를 하다가 둘이 동시에 할 때는 둘 다 풋볼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요럴 때는 도구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풋볼 수유나 아니면 동시 요람식이나 교차 요람식이거나 아니면은 하나이는 요람식, 하나이는 풋볼식, 이런 식으로 동시 수유가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동시 수유가 가장 좋기는 한데, 동시 수유가 가능할 때 하셔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한 명씩 수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 배고파서 일어나는 순서대로 수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는 한 명씩 수유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 어머님들 주위에 친구들이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유방이 오른쪽 왼쪽 모유 양도 다르고 우리 아기도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 수유할 때 어떻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정하지 말고 궤도를 주셔야 돼요. 정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수유할 때마다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오전은 오른쪽은 뭐 예를 들어 첫째 아이, 왼쪽은 둘째 아이, 아니면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그죠? 아니면 하루씩 나누어서, 아니면 수유를 먼저 물리는 순서대로 오른쪽 왼쪽 첫 아기 둘째 아기를 서로 바꿔가면서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둘 다 수유가 가능하면 너무 좋은데요. 어떨 때는 아무래도 단일화보다 몸무게가 적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이는 수유를 할 수 있는데 하나이는 너무 조금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또 다른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두 아이가 다 수유는 가능하지만 몸무게가 적다 보니까 빠는 힘이 약해서 수유를 오래 할 수 없을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한 아이가 수유가 가능하다면 한 아이를 수유를 합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충분히 먹이고 난 다음에 반대쪽을 먹이시면 되고요. 한 아이를 먹고 난 다음에 둘째 아이를 위해서 젖을 유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두 아이가 있다면
한 아이는 엄마 모유를 먹어서 좀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두 아이가 오래 빨지를 못해서 조금만 먹잖아요. 그럼 두 번째 아이는 수유를 잠깐만 하고 나머지는 모유를 유축을 해서 주든지 분유를 보충해서 주든지 또 이런 식으로 유축을 해서 완전히 주는 것보다는 칙수를 통해서 엄마 젖을 알게 하는 거, 잠시라도 빨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좀 작더라도 오래 빨리면 오히려 체중 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시 빨리고 유축모나 분유를 이용해서 몸무게 늘리기에 신경을 쓰시고 두 아이가 다 빠는 능력이 강한지 좀 잘 빨고 엄마 모유양도 늘었을 때는 둘 다 모유 수유가 동시 수유로 충분히 가능하죠. 동시 수유의 방법은 교차 11시 아니면 둘 다 풋볼시 동시 11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세를 이용해서 내 아이가 엄마가 편안한 자세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모유를 촉진한다는 것은 모유 양을 늘린다는 말씀인데요. 가장 좋은 모유 늘리는 방법은 아기가 직접 직수 물어서 엄마 젖을 빨아서 엄마 젖을 비워주는 게 가장 늘리기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좀 부족다 하면 여러 가지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일단 수유 후에 내 어떤 양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우리 모유는 처음에는 프롤락틴 호르몬이 유지를 시켜주는데 늘어나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비워주는 양만큼 생기게 되니까 아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유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시면 수유 후에 일단 유축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유축기 사용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모유양을 늘린다든지 아기가 먹을 수가 없다든지 어떤 이유로 꼭 유축기가 필요할 때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유 후에 유축기를 통해서 조금 유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은 수유양을 우리 모유는 우리 어머님 몸에 어떤 물질이 가서 만들까요? 엄마 피가 가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순환을 도와줘서 모유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골고루 식단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리원에서 이주조리 잘하고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뭐 잘 자던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젖도 모유도 조리원에서는 잘 나왔는데 집에 가니까 모유양이 줄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어머님들이 든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환경의 변화라든지 아기를 돌보아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 때문인지 우리 스트레스로 인한 모유의 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저부 마사지가 있어요. 기저부 우리 동양인들은 이 유방과 흉벽에 좀 붙어 있는 경향이 많아서 이 정맥과 동맥의 순환이 임파관까지 순환이 잘 돼야 모유도 잘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붙어 있어서 잘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전몸살도 빨리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부 마사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제 질문 주셨던 촉진차, 스틸티나 락타티나 아니면 시중에 제가 나오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맘라떼모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을 좀 준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워주는 거, 애기한테 빨려서 비워주든지 다 그러지를 못했을 때는 유축기를 이용해서 비워준다든지 해서 유접은 모유의 양은 비워주는 대로 생기니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쌍둥이뿐만이 아니라 새 아이도 모유 수유가 가능하답니다. 아까 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유는 분만
모유 생성 1기, 2기, 3기가 있거든요. 분만 한 9일이 지나면은 모유 생성 3기로 비워주는 대로 유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쌍둥이라서 더 많이 생기고 새쌍둥이라서 더 많이 생기고 하나이라서 하나의 양만 생기는 것은 그만큼 비워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두 쌍둥이일 때는 쌍둥이가 똑같이 그만큼 먹는 양만큼 비워만 준다면 두 아이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유즙이 나온답니다.